네, 다음은 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미국이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유로존이라든지 경기 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부채 발행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난주인가 발표되었었던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가계 소비보다는 투자 쪽이 성장률을 좀 끌어올린 요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공짜 돈, 그러니까 재무부의 어떤 주도가 없는 유로존의 경우에는 ECB의 긴축이 훨씬 더 잘 작동하고 훨씬 더 극명하게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독일 GDP 성장률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사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위기가 발발될 걸로 좀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4분기에는 GDP가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천연가스 가격이 쭉 하락하게 되면서 해당 이벤트 리스크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도 역성장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지금 0%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IFO 나우캐스트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KDI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기관에서 독일 3분기 GDP 역성장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유로존의 주요 4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 합성 PMI가 7월 모두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심리 지표를 감안했을 때 결국에 저희가 3분기 유로존 성장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0%대에서 계속해서 등락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반기 유로존 경기의 특징은 서비스 소비가 계속해서 좀 버티게 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좀 남유럽 경기가 좋았는데요. 반면에 제조업 비중이 훨씬 더 높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유로존의 경기의 어떤 구조 자체가 독일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좀 경기가 선방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경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좋기는 어렵다라는 점인 거죠. 실제로 저희가 유로존 남부 국가의 서비스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 아무래도 휴가를 많이 가는 지역이다 보니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로존 전체로는 심리지수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독일 중심의 이 제조업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산업 생산 증가율이 2분기 축소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둔화되는 물가나 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 연준보다 ECB가 매파적인 시기는 끝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저희는 지난 7월이 ECB의 좀 마지막 인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상황이 이제 제조업은 부진한데 서비스업은 괜찮다. 약간 중국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3분기와 관련해서 ECB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대륙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하면은 계속해서 YCC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유연한 YCC와 관련된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7월 지난번 금정위 회의를 앞두고 좀 맥락을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발표되었던 일본의 지표들은 사실 꽤 좋았습니다. 지금 봄철 임금 협상의 결과가 이제 지표들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5월 임금 인상률은 연초 좀 둔화되는 흐름이었는데 5월에 좀 가파르게 상승 반전을 했고요. 거기 더불어서 이제 회의 당일날 아침에 발표되었던 7월 도쿄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좀 대내 물가 압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회의 전에 이제 최저임금 중앙심의회가 일본의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 기준치를 1,002엔으로 무려 4% 인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이제 막 1인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물가 상승세를 지지하는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회의에서 BOJ가 어떤 입장을 보였냐면 여전히 2%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여전히 저물가로 회귀할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BOJ의 이런 의구심이 좀 이해되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도 저희가 10%대가 넘어가는 물가를 봤었지만 현재 3%,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5%대로 지금 하락을 했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입 물가에 의한 물가 상방 압력은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사실 제한적입니다. 작년에도 요맘때쯤 워낙 엔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일본의 물가 급등 자체가 작년에 있었던 어떤 원자재 비용들이 큰 폭 올랐다는 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BOJ는 여전히 저물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좀 통화 완화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면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의 물가 상방 리스크도 있지만 BOJ는 물가 하방 리스크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문제는 이 YCC 정책이라는 것이 그 기존의 형태로서는 이런 상하방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BOJ가 레인지를 조정할 때 밴드 상단에 대한 매도 배팅이 쏠리게 되면서 사실상 통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를 조정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BOJ가 이번에 유연한 YCC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채권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인데요. 성명문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시장 금리가 유연해지면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뭔가 물가라던가 성장에 대한 부분에 반응하면서 자유롭게 등락을 하게 되면 실제 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도 완화 정책의 정도가 알아서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거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실상 YCC 정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번 결정이 단순하게 봐서 밴드 상단을 1%로 올렸기 때문에 매파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년 금리 상단을 0.75가 아니라 1%로 3번에 크게 올린 점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일본 국채 시장에서 긴축 배팅에 활용되었던 선물 금리의 최고점이 1%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1% 위는 시장이 생각하기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레벨인데요. 지금 BOJ가 이것보다 더 높게 금리 상승을 허용하려면 2% 물가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4월에 봄철 임금 협상 결과가 올해처럼 강하게 나오고 또 지금 일본에서 BOJ에서 진행하는 종합적 정책 검토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BOJ가 추가로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BOJ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 10년 금리도 0.6%대에서 막히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서 끝내게 되자면 대내 경기 모멘텀이 실제로 일본은 꽤 좋은 가운데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는 더욱 부스팅될 수밖에 없고요. 매크로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 위험자산의 모멘텀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는 서비스 경기는 좋지만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 일본은 저물가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전략을 조금 더 상황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별 내용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